어, 드디어 우리 미분 방정식 이번 학기 강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 열린 미분 방정식은 앞 단원에서도 우리 이미 한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 앞에 이 D라는 대문자 D 이 연산자 쓰는 이런 방식도 있었고, 그다음에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있었고, 미분 방정식, 열린 미분 방정식 푸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앞에서 우리 공부한 행렬 표기법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들을 이용해서 우리 열린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개념에는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선형 시스템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동안 여기 보면, 여기 제목은 표준형의 1개의 선형 열린 미분 방정식 했는데,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은 요 왼쪽에 도함수 형태가 나타나고, 도함수 형태는 오른쪽에는 x1, x2, xn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개수들 a1놈부터 있고, 그 다음에 뒤에 F1t, F2t처럼 이런 인풋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요것들이 0이 될 때 우리가 호모지니어스다. 그 다음에 이 호모지니어스가 0이 아닐 때는 넌 호모지니어스다. 그래서 호모지니어스를 동차 또는 제차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비동차, 넌 호모지니어스는 비동차 또는 비제차라고 우리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주 교재에는 아마 보면 제차라, 그다음에 비제차로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미분항도 보면은 우리 그동안 익숙한 거는 dy, dx 형태가 익숙했었고, 여기서 미분 방정식 같은 해를 구하면은 y는 fx 꼴에 하는 이런 형태의 해가 나오든지, 다음에 xy는 뭐 0 이런 형태의 해가 나오든지, 양함수 형태, 음함수 형태로 해를 구했는데, 이번에는 변수들이 이 y를 x에 대한 변수가 아니고 x라는 변수를 t라는 변수에 대해서 x가 종속이고 t가 독립이 되는 dx, dt인데, 변수가 x1, x2, xn까지 나는 n개의 변수를 가지는 표준형의 선형 미분 방정식을 여기 화면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앞에서 우리가 이런 연립 형태의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1, x2, xn을 과자하는 게 우리 이 단원의 이제 주 목표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행렬 공부한 것처럼 이제 행렬 형태로 우리 정리를 해 봅시다. 그래서 이 x 벡터는 열 벡터인데 그 요소들이 x1t, x2t, x3t, xnt. 즉 x들은 t에 대한 함수다, function of t다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 개수 행렬 a는 a1t, a12t 해가 요 갈로 t라고 하는 것은 각 개수의 각 항목들이 다 t의 함수로서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풋에 해당되는 ft는 f1t 이렇게 되고요. 자, 그거를 앞에 서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행렬 형태로 일목요연하게 나타내면은 지금 이런 형태로 우리 정리를 할 수 있어요. x1, x2를 이렇게 ddt 해주고, 그다음에 개수 행렬 a가 있고, 그다음에 x 벡터가 있고, 그다음에 f 벡터가 있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우리가 행렬 방정식 또는 벡터 방정식 형태로 쓰면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하변이 x 닷 벡터는 ax 벡터 플러스 f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 호모지니어스는 바로 이 f 벡터가 0인 경우니까는 얘만 남습니다. 자, 이거 하면 우리 앞에서는 뭐 했습니까? ax는 b라고 하는 이런 행렬 방정식을 풀 때 x를 구하는 게 우리 목표였었죠. 그죠? 예, 그거 형태는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는 x-은 x가 되어 갖고, 여기서 뭡니까? x를 구하는 겁니다. x를. 자,
그래서 그러면 일단 우리가 대수 연립 방정식 형태로 주어지는 식을 이러한 식을 그다음에 행렬 방정식 형태로 나타내려 그러면 자 보세요. x 닷 요거는 x 닷 벡터는 dx dt dy dt 요거는 변수를 x1 x2 나누고 xy고 그다음에 독립 변수를 t로 잡았을 때 이렇게 된 거. 개수는 3, 4, 5, 마이너스 7 하고 x를 붙여줬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생기는 연립 방정식을 우리가 행렬 형태로 나타내면은 x 닷 벡터는 dx, dy, dz 이건 x, y, z를 썼네요. x1, x2, x3를 쓰기도 하고 x, y, z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개수 행렬들 눈에 딱 봐도 보이죠? 6, 1, 1, 8, 7, 마이너스 1 그다음에 2, 9, 마이너스 1 하고 x 해보면 x, y, z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뒤에 F는 T, 10T, 6T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게 A 행렬이 되는 거고 이게 F 1벡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X를 구하는 게 X를 구하면 바로 우리가 이러한 연립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를 구하는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벡터 바로 앞에서 여기 x는 구하는 요거 있죠. 요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해입니다. 해인데 이게 그냥 x1, x2 한 게 아니고 이제 x1, x2부터 xn까지 쭉 가 있는 걸 전체 다를 구했는 거야. 그래서 그 전체 열로서 이루어진 게 우리가 해벡터. 자, 이제 해벡터가 뭐냐 하는 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간단한 예제가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x1은 이렇게 된 벡터입니다. 여기서 2에 마이너스 2t 승하는 거는 바깥에 있지만 안으로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x2는 마찬가지 이렇게 됐을 때 요 x1하고 x2 벡터가 이렇게 생기는 해가 되는 즉 해벡터임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이 A에다가 x1하고 이렇게 행렬 두 개 곱하면은 행렬 연산했습니다. 2n 마이너스 2t 플러스 마이너스 3에 2n 마이너스 2t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를 한번 다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 그다음에 이렇게 된 건데 요 보세요. 요놈을 미분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2에 마이너스 2t가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t 분을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다음에 2에 마이너스 2t가 되고 마이너스 2를 미분하니까 앞에 2가 되고 요게 결국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x1 다시 됩니다. 즉 요 주어진 요 식에다가 좌변에도 x1 다 넣고 우변에 x를 대입을 했을 때 만족을 합니다. 즉 여기에 x1 요 벡터는 바로 요 방정식에 바로 해가 된다, 해벡터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x2를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한 다음에 정리를 하니까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x2 닷 벡터가 되더라. 요것도 마찬가지로 x2 닷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각 항을 그냥 각각 미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3배의 2에 6t 해놓고 6t를 미분하면 6이 되는 거니까 즉 18의 2에 6t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5의 2에 6t를 하고 또 6을 미분하면은 30의 2에 6t가 되버리나. 그래서 이게 결국은 x2 닷이 돼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해를 우리 앞에 단원에서도 어떤 구했는 해를 확인하세요 하면 어떤 원래 그 값을 어떻게 주어진 원 미분 방정식에 대입해서 미분하는 쪽은 미분하고 다음에 그 2개 같으면 두 번 미분할 거면 두 번 미분하고 한 번 미분할 것 같으면 한 번 미분한 거를 대입을 해서 좌우가 같아지는지를 확인하면은 같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그 해가 맞구나 하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값 문제라고 해놨는데 앞에서 우리 미분 방정식 풀면서 초기값 문제 많이 다뤘었죠.
그러니까 t가 0일 때, 뭐 이럴 때 얘기하는 건데, 그 표기법 보세요. 이게 x 벡터에다 갈라열고 t0 하면 t가 t0일 때, 보통 제로를 미침자 제로를 초기 시작할 때를 보통 나타내니까 그때 벡터는 이런 식으로 x1, x2, x3 각각의 t0 시간일 때고, 요거를 표현을, 여기는 그리고인데 우리 책에 있는 교재에 있는 것처럼 눈으로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하면은 요런 표기를 썼을 때 x제로라고 하는 것은 x 벡터의 제 초기치는 여기는 구체적인 감마 1, 감마 2, 감마 n으로 이렇게 나타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된 일반적인 형태의 미분방 형식을 열린 미분방 형식을 푸는데 초기치 t = 0일 때는 x0가 되는 값을 대입을 해갖고 개수들을 결정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 초기치 문제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행렬 A의 성분하고 그다음에 F 벡터의 벡터가 점 T0를 포함하는 시작할 때 초기치 T0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 I에서 연속이 되면은 이 초기치 문제에는 유일한 유니크해를 가진다. 유리해가 존재한다 하는 게 우리 정리 8.1이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우리가 행렬 형태로 연립 미분방 형식의 초기치 문제를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이 주어진 요게 요 F 이놈하고 행렬 A의 각각의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겠죠. A1놈부터 ANN까지 각 성분들이 T에 대해서 표현이 되는데 그 T가 어떤 초기치 T0점을 포함하는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면은 이 초기치 문제는 유니크해가 존재를 한다 하는 거. 자, 우리 뭐 이거 수학적으로 깊이 지금 수학 뭐 연구하는 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 미분방 형식에서 이런 정리를 그냥 인용만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첩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선형 연립 미분방 형식의 해가 있는데 이 해들에 대해서 중첩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중첩의 원리라는 게 뭐냐? x1 벡터, x2 벡터, 땡땡땡, xk 벡터가 주어진 호모지니어스 연립 미분방 형식의 해 벡터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각각이 해 벡터일 때 그 해 벡터들의 선형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는 것처럼 개수, 상수, C1, C2, C3 이런 것들이 곱해져 있는 형태로 해갖고 쭉 이렇게 다 더해진 형태. 여기 선형조합이라고 그럽니다. 리니어 컨비네이션. 각각 x1 벡터, x2 벡터, 땡땡땡, xk 벡터에다가 상수 배식을 붙여 갖고 그 상수 그것들에 다 이렇게 플러스 형태로 표현된 걸 우리가 선형조합인데 이렇게 x1, x2, 땡땡땡, xk가 해면은 그 앞에 상수배해서 그것들 다 더했는 것들도 해가 된다 하는 게 중첩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첩의 원리를 적용해서 해를 본다면은 이렇게 생기는 연립 미분방 정식에 있어 갖고 너는 행렬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면은 x1은 이렇게 나오고 x2는 이렇게 나옵니다. 얘 x1을 대입해서 앞에 문제처럼 이렇게 정리해 갖고 확인해 보면 성립합니다. x2도 마찬가지로 대입해서 확인해 보면은 성립합니다. 그러면은 이 x1에다가 상수 c1을 곱하고 x2에다 상수 c2를 구해서 그 두 개를 다 더했는 거 쉽게 말해서 하나는 식으로 쓴다면은 c1의 코스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c1의 코스 t 플러스 2분의 1 c1의 사인 t 그 다음에 플러스 c2의 2의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c1의 코스 t 마이너스 c1의 사인 t 얘도 여기다가 대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미분을 한 다음에 좌우를 확인해 보면은 성립을 합니다. 이건 계산이 좀 복잡한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당연히 성립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중첩 원리라서 이렇게 어떤 단위 해벡타가 있으면 그 두 개의 선형 결합했는 선형 조합했는 형태도 우리가 해가 된다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중첩의 원리이다 하는 거 한번 알아놓고요. 자, 다음에 또 1차 종속, 1차 독립 얘기 또 나옵니다. linearly dependent, linearly independent. 이 선형 종속, 선형 뭐 독립하면 되는데, 이걸 linearly를 1차라고 흔히 뭐 번역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어떤 책에 보면은 뭐 선형이란 선형 독립 뭐 이런 그 용어를 그냥 그대로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 열린 미분 방정식의 해가 x1, x2, xk가 이렇게 교해졌을 때 얘네들 해 벡터들의 독립 종속을 우리가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정의 8.2에 보면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x1, x2, xk 벡터가 이 동착하면 호모지니어스 미분 방정식 형태로 쓰게 되면은 오른쪽이 이쪽이 다 0, 0, 0 되는 것들, 이 앞에는 표준형이 아니고 그냥 일반형으로 생기면 dx1 dt 플러스 a11 그 다음에 x1 그 다음에 a12 x2 등등 이렇게 생긴 거. 자, 이것이 이쪽이 0대는 동차의 열린 미분방식 각각이 해벡타일 때 얘네들의 상수배 했는 것들을 다 됐는 선형조합이 는 0이 될 때 이거를 모두 동시에 0이 아닌 상수가 존재하면은 1차 종속이다. 또는 우리 여기 교재에 436쪽에 설명되어 있는 거 정의 8.2가 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말보다 좀 더 쉽게 풀이해 놨어요. 요러한 식을 만족시킬 때 0 아닌 상수 C1, C2, CK 중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이거는 1차 종속이다. 쉽게 말해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 C1, C2, C3, C4, CK가 모두 0일 때만 0이 되는 경우에는 1차 독립. 그 다음에 이게 모두 0이 아니고 뭐 0 아닌 거가 이렇게 있더라도 0이 되는 경우에는 종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개수가 많으니까는 두 개만 갖고 한번 볼까요? C1의 x1, C2의 x2 이퀄 0인데 C1, C2가 모두 0일 때만 여기 0이 될 때는 x1 벡터하고 x2 벡터는 독립, 서로 독립, 1차 독립. 근데 이게 0이 아니더라도 이게 0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C1은 1이고 C2는 예를 들어서 2다. 이렇게 되더라도 0이 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x1은 마이너스 2배의 x2라는 관계가 만들어지니까는 이거 다시 넣게 되면 c1의 마이너스 2배의 x2 그 다음에 플러스 c2의 x2가 0이니까는 개수들 묶어내면은 마이너스 2배의 c1 플러스 c2의 x2는 0처럼 요거는 앞에 개수가 돼버리고 벡터는 한 개밖에 안 남습니다. x1, x2 별도의 벡터 두 개가 아니고 결국은 x2 벡터 또는 거꾸로 하면 x1 벡터 한 개밖에 안 남는 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이럴 때는 우리가 종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즉 어떠한 벡터가 다른 한 벡터의 어떤 상수배로 나타낼 수 있으면 종속. 그 다음에 어떤 두 벡터 사이의 상수분을 어떻게 곱하고 나누든지 간에 다른 한 벡터로부터 또 다른 한 벡터를 만들어낼 수 없으면 그는 서로 독립, 말 그대로 독립이에요. 각자 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x1, x2 해가 xk 있지만은 여기서 모두 000일 때만 이 0이 성립하면은 이거는 독립, 1차 독립, 즉 x1부터 xk까지 이 k개의 벡터가 근데 이 중에서 0이 아닌 어떤 숫자가 들어가더라도 이 0이 만족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은 그거는 1차 종속 이래 되는 겁니다.
형성.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은 x1하고 x2 사이에 이것도 안 되고 2하고 3 사이도 안 되고, 즉 x1, x2, xk가 별도로 살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별도로 살아 있고, 그다음에 서로 다르고, 그다음에 앞에 상수 C1, C2, C 개수들은 어떤 식으로 뭐 집어넣든지 간에 저 0이는 못 만들어내는, 못 만들어내는, 단 00000 개수가 000일 때만 저 전체 식이 0이 되는 경우일 때만 1차 독립이라 한다. 그 다음에 우리 미분 방정식에서 해는 이렇게 1차 독립의 해를 모두 다 이렇게 뽑아내서 얘네들의 선형 결합 형태로, 선형 조합 형태로 우리가 일반해를 표현을 할 겁니다. 앞에서도 일반해를 그런 식으로 이거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을 했고요. 자, 그래서 1차 독립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 앞에서도 론스키앙 하는 걸 한번 공부를 했는데, 이게 우리 해가 1차 독립이냐? 앞에서는 행렬이나 벡터의 표현을 안 했고 2의 3t, 2의 마이너스 6t 뭐 이런 형태들, 그죠? 갖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익스포넨셜 형태가 앞에 개수를 붙여갖고 이 다른 익스포넨셜 형태를 만들 수 있으면 걔네들은 이것처럼 한 개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개수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개로 표현되는 게 아니고 각각의 두 개의 어떤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 익스포넨셜 6t처럼 별도로 다른 두 개를 놓고 거기에다 앞에 개수 C1, C2를 붙여서 두 개를 선형조합시키는, 플러스로 하는 형태가 일반해가 된다는 식으로 하는 거와 지금 이거 벡터식으로 표현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론스키안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 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론스키안으로. 자, 그래서 그럼 벡터들의 1차 독립인 이 해들, 해가 x1, x2, xk들이 또는 여기 있는 대로 xn개의 어떤 해 벡터를 구했는데, 이 해 벡터들이 1차 독립이냐 아니냐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론스키안을 계산을 합니다. 론스키안을. 다음에 이 론스키안은 이렇게 행렬식이 되는 거고요. 행렬식이 되고, 그다음에 첫 번째 예에서는 x1 벡터를 열로서, 그다음에 x2 벡터를 열로서 각 이 해 벡터들을 쭉 배열을 해갖고 행렬식을 계산했을 때 0이 아니다. 뭐 for all t 하는 것은 안에 그들이 다 t에 대한 함수니까 0이 아니게 되면은 이 x1, x2, xn은 서로 독립이다 하는 이런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어떤 y는 2에 뭐 3t 하고 y는 뭐 2에 마이너스 2t 하고 이게 서로 독립이다 아니다 하는 거를 보기 위해서는 론스키안을 이렇게 했죠. 얘를 2에 3t 하고, 그다음에 미분을 하고 2에 3t 하고, 그다음에 2에 마이너스 2t 하고, 그다음에 이거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6 2에 마이너스 2t 하고, 이거에 대한 론스키안을 계산을 해갖고 이게 0이 되냐 0이 아니냐 이렇게 한번 봤었죠. 이거 해버리면은 마이너스 6에 2에 t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9에 2에 t가 되니까는 마이너스 15에 2에 t가 되니까 얘는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그래서 요하고 얘는 서로 독립이다. 서로 독립이 되는 이런 것들을 구하면은 이게 하나 y1이고 y2면은 전체 우리 회는 y1, c1의 y1 플러스 c2의 y2 이런 식으로 전체 회를 구성을 했다 하는 거와 지금 여기 똑같이 되는데, 앞에서 할 때는 이게 론스키안을 할 때 어떤 항이 들어가고 미분항이 들어가고 미분항인데, 이번에는 해 벡터들을 그냥 세로로 다 배열했는 디터미넌트를 계산해서 0이냐 0이 아니냐를 따져보고 0이 아니면은 우리가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앞에 2.1절에서는 론스키안 할 때 어떻게 미분했는 게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는 행렬식일 때는 여기 지금 요 벡터 방식으로 나타내는 요 해벡터 쪽에서는 도함수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거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1 벡터가 이렇고 x2 벡터가 이렇다. 사실 이렇게 간단한 거는 이미 익스포넨셜 지수부에 서로 양쪽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x1 벡터의 상수배 또는 x2 벡터의 상수배를 곱해갖고는 서로 다른 상대방 쪽을 절대로 만들 수 없다 하는 거 한눈에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론스키안을 한번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x1 벡터를 세로로, 그다음에 x2 벡터를 세로로 배치해 갖고, 그다음에 이거 저 행렬식을 계산을 하면은 5배의 2의 4t, 그다음에 플러스, 그다음에 3배의 2의 4t, 8배의 2의 4t성 되니까는 0이 아니네요. 따라서 선형 독립이다. 또 여기는 또 선형 독립이라는 용어를 써놨네. 1차 독립이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기본 해집합, 펀더멘탈 해집합. 자, n개의 선형 독립이 되는 임의의 해벡터 x1, x2, x10, xn. 즉 이거는 어떤 우리가 앞에 저 식 3 있었죠? 그냥 이겁니다. 이제 x 탓은 a의 x라고 하는 이 저 행렬 방정식의 를 만족시키는 n개의 서로 독립인 해벡터들, 얘네들을 우리가 펀더멘탈 셋, 기본 해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펀더멘탈 셋 오브 솔루션 또는 펀더멘탈 셋, 기본 해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뭐고 저 A 행렬이 n 곱하기 n 행렬이면은 A 행렬이 n 곱하기 n 행렬이면은 즉 저 변수가 n개 있습니다. x1부터 xn개 있는 이러한 선형 시스템에서 다음에 기본 해벡터는 x1부터 xn까지 n개의 해벡터가 존재를 하고 이 n개의 해벡터를 우리가 펀더멘탈 셋이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정리 8.4에서는 이러한 재착의 이런 시스템에 있어 갖고 초기치 문제가 존재를 하면은 여기서 x0라고 하는 어떤 값을 갖는 초기치 문제에 대해서는 펀더멘탈 셋은 항상 존재를 한다. 기본 해집합은 항상 존재를 한다 하는 게 정리 8.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 8.5에서는 이 x1, x2, xn을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펀더멘탈 셋이라 하면은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선형조합 C1의 x1, C2, x2 이렇게 다 되는 이 선형조합을 x라 했을 때 이 x는 바로 소위 말해서 앞에서 우리 봤는 일반의 제너럴 솔루션이 된다 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는 어떻게 우리가 펀더멘탈 셋 x1, x2, xn을 구하고 얘네들의 선형 결합 형태로 또는 선형 조합 형태로 C1, C2, C3 개수들 곱했는 거 다 쭉 더했는 형태로 하나의 벡터 x를 구하면 이게 바로 제너럴 솔루션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초기치 x0를 적용시키면은 C1, C2 개수들까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x1은 이런 벡터, x2는 이런 벡터일 때 얘네들을 요 행렬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x1, x2는 가면 딱 론스키안으로 확인해 보면은 서로 독립이 됩니다.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일반해는 이것처럼 상수 C1 곱하고 이렇게 상수 C2 곱하고 이렇게 두 개 더했는 것이 우리가 일반의 x가 됩니다. 여기서 C1 수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초기치 x0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필요 적응을 시키면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5는 이렇고 예제 6은 보게 되면은 이것도 일단은 이 뭐 지금은 해가 이래 있고 펀더멘탈 셋이 나오고 거기다 일반 해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하는 거, 그다음에 선형 독립이 된다 하는 거 확인하는 겁니다. 나중에 지금은 좀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 갖고 그다음에 이거를 구할 거냐 하는 건 아직 저 뒤에 나올 거예요. 좀 이따가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구해서 나올 건데, 자 여기도 예제 6에서도 보면은 x1 벡터가 있고 x2 벡터가 있고 x3 벡터가 각각이 이렇게 생기는 방정식의 해입니다. 대입해보면 확인이 돼요. 그다음에 론스키안을 구해봤어요. 론스키안 보면은 각 세로로 각 벡터들을 배열한 다음에 행렬식을 디터미넌트를 계산해 보니까 0이 아니네. 즉 서로 독립이다. 즉 펀더멘탈 셋을 구성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너럴 솔루션은 앞에다가 이처럼 C1, C2, C3 계수들을 붙여줘서 다 플러스 형태로 선형 조합을 만들면 X는 우리가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지금 X1, X2, X3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게 지금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non-homogeneous 시스템, 비재차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도 보면은 해를 구하면은 XH가 있고 그 다음에 XP가 있었잖아요. 그죠? 두 개를 합쳤는 X가 우리가 제너럴 솔루션, 또는 뭐 이거 변수가 Y였으면 Y는 YH하고 YP하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요거 할 때는 우리가 Y가 종속, X가 독립변수일 때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X가 종속, 다음에 T가 독립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F가 0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 XP, 즉, particular solution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XP, 요 XP는 특이하게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파라메타를 포함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기는 방정식의 특이해를 구하면은 얘의 호모지니어스 시스템 일반해는 여기 XC라고 이름 붙였었다. 앞에서 마찬가지로 컴플리멘터리 펑션 여함수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X, Y, H 할 때는 우리 책에 따라서 호모지니어스 해락해갖고 YH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particular solution은 YP라고 하긴 하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YC complementary solution이고 YP 이런 식으로 YC, YP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들은, 이런 것들은 그냥 책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렇게 그냥 우리 여기에서는 YC라는 기호를 썼으니까 이렇게대로 따라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컴플리멘터리 해는 XC는 X1, X2, XN의 선형조합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얘의 제너럴 솔루션 X는 XC 플러스 XP로. 그래서 이 앞에 우리 미분 방정식 풀 때 XP를 구하는 방법들, 미정계수법이라든가 몇 가지 방법들 썼었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XP를 구해주고 두 개의 합으로서 일반해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다 하는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non-homogeneous 시스템, 자, 이런 방정식입니다. 이런 방정식이에요. 자, 얘의 특이해는 XP는 이렇게 미리 이미 구했습니다. 요거 XP도 요 식에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XC도 성립을 해야 되고, 요거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그거는 여기에 지금 돼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XC하고 XP의 결합으로서 만들어진다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는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XP가 해가 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얘를 이렇게 대입하면 이거를 왼쪽은 미분을 하면은 여기가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 3에다가 x는 3t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5t 플러스 6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에다가 12t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3을 하는데 요 행렬 계산을 하면요 이렇게 하면은 3t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t 플러스 18 그 다음에 15t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t 플러스 18 하고 얘네들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이너스 12t 생긴데 이거 플러스 12t니까 t는 없어고 그 다음에 플러스 1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이니까 플러스 3 남고 그 다음에 여기는 15t 마이너스 15t는 날라가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20 플러스 18이니까 마이너스 2 남는데 이쪽에 마이너스 3하고 다니까 마이너스 5 해갖고 맞네 xp 얘가 얘는 요 방정식의 해가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 시스템 요 D쪽 요 항이 없을 때 요 앞항만 갖고 일반 해를 구해보면은 해 벡터가 요거하고 두 개가 나오고 상수 계수 C1 시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전체 요 시스템의 전체 해는 일반 해는 이 두 개의 합으로 구해주고 하고 세 개를 이렇게 다 대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C1, C2는 보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XP에는 C1, C2 같은 이런 계수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 그대로 particular 저 조건을 만족시키는 아주 특이한 경우의 어떤 해입니다. C1, C2는 없고 C1, C2는 앞에 붙어 있고 이 C1, C2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초기 조건 X0가 필요하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여기에 뭐 연습 문제 8.1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대수 방정식 형태로 주어진 거를 우리가 행렬식으로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해임을 보여시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주어진 이 연립 방정식 형태를 행렬 형태로 바꾼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해에 대해서 이렇다 하는 걸 보겠는데 뒤로 간 뒷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직접 앞에서 우리가 x1, x2, x가 해니까는 자 대입해봐 이렇게 했는 거를 해를 이제 구하는 과정으로 넘어갈 겁니다. 해를 구하는 과정으로.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들은 뒤에 나오는 거하고 같이 묶어서 뭐 예제 주어진 것들은 여기에 뭐 1, 2, 3, 4 회가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으니까는 그는 그다음에 이 계산을 어떤 식으로 좀 할 거냐 하는 건 여러분들이 각자가 조금 계산 훈련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8.2절로 들어가는데요.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호모지니어스 시스템 제차의 선형계 앞에서 이런 거 뭐 계수행렬 1, 3, 5, 3일 될 때 이런 선형계의 일반해는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하는 걸 봤는데 자 여기서 뭔가 호모지니어스이고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 x 해벡터 x는 계수행렬 계수 벡터 k에다가 2의 람다 t 이런 형태의 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가를 한번 고찰해 보자. 고찰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람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는 아이겐 밸류 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인가 하면은 x는 k의 2의 람다 t 하게 되면은 x 닷을 하면은 그다음에 k나고 그다음에 2의 람다 t에서 미분하면 람다가 앞으로 나오고 2의 람다 t입니다. k는 그냥 그 계수들 k1, k2로 이루어진 벡터이기 때문에 그냥 미분하더라도 변함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x 닷은 그다음에 k하고 얘가 어떻게 됩니까? a가 되는 거고 요 지금 구했는 것들을 우리가 원래 리니어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 여기다가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좌변은 이렇게 될 끼고 우변은 a가 있고 그다음에 x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여기서 exponential 2의 람다 t는 그냥 약분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약분을 해도 상관이 없고, 다음에 이거 보세요. 람다락 하는 거 혼자 남았을 때는, i하고 항상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우측에는 AK 남고 좌측에 람다 K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앞에서 할 때는 뭐 I 안 붙이고 람다 K만 했었는데 나중에 요거를 옮겨갖고 묶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AK 여기서 옮기면은 AK 마이너스 람다에 K 해도 되는데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K로 묶으려면은 이런 식이 되니까는 아하, 우리가 앞에서 행렬할 때 봤던 바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고유치 문제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대수 형태로 표현을 하면은 바로 풀었으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다음에 요거 줘보세요. 각각의 대각 행렬에다가 마이너스 람다씩 붙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바로 뭡니까? 요거 디터미넌트 a 마이너스 람다가 0 바로 행렬 A 행렬은 바로 뭡니까? 이 개수들로 이루어진 행렬입니다. 다음에 특성 방정식 람다는 아이겐밸류 K는 아이겐벡터 앞에서 공부한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앞에서 받는 요 해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x는 요거 됩니다. x 해는 k 벡터의 2의 람다 t 해갖고 k는 저거고 이제 이래서 요 람다가 우리가 앞에 공부한 대로 a 행렬로부터 구해내는 고유치 아이겐밸류, 그 다음에 그 k는 그 해당되는 람다에 대응되는 아이겐벡터, 이렇게 우리가 x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봤는 것처럼 a 행렬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거를 특성 방정식을 우리가 쫙 만들어내고 나면은 그 특성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지기도 하고 중근을 가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흑근을 가지기도 하고 다양하게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행렬 A가 n개의 서로 다른 실수의 아이겐밸류를 가질 때, 그러면은 선형 독립인 n개의 아이겐벡터를 이렇게 우리가 항상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행렬 파트에서 공부한 대로 그러면은 x1 벡터는 해벡터는 k1의 2의 람다 1t, x2는 k2 2의 람다 2t 땡땡땡 해갖고 n개의 펀더멘탈 셋을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에서 행렬 A의 아이겐밸류가 서로 다른 n개의 실수해를 가질 때, 그러면은 n개의 아이겐벡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다음에 이런 x1, xn이라 하는 펀더멘탈 셋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재차해에 대해서 이제 정리 8.7에는 뭐를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람다 1, 람다 2, 람다 n이 개수행렬 A의 아이겐밸류일 때, 그 다음에 K1, K2, Kn은 그의 각각의 아이겐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일 때, 그러면은 제너럴 솔루션은 어떻게 되느냐? 상수 C1, C1의 X1, C2의 X2 땡땡땡 되는데, 바로 이 XN이 X1 벡터가 바로 이렇게 K1의 2의 람다 1t, K2의 2의 람다 2t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이런 일반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하는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간단한 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기는 1개의 선형 연립 미분 방정식이 있습니다. 표준꼴로 표현을 했네요. 자,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우리가 행렬 방정식식으로 쓰면은 a의 x꼴로 쓴다면은 어떻게 돼요? a는 2, 3, 그다음에 2, 1 이렇게 되는 거죠. x는 쉽게 말해서 x는 바로 xy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쪽도 우리가 쉽게 아는 형태로 쓴다고 하면 뭡니까? x 닷 y 닷이 되는 거고, 여기 닷은 dt, t에 대한 미분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요게 a 계수 행렬이니까는 요게 디터미넌트 a 마이너스 람다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2 마이너스 람다, 1 마이너스 람다의 3이해가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은 요거 요래 나오는 거는 일일이 여러분들 풀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2 마이너스 람다하고 1 마이너스 람다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2, 즉 다시 풀면은 어디 됩니까? 람다 제곱에 마이너스 2 남는다 마이너스 3 남다 하고 이게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6이 되니까는, 즉 다시 하면 람다 제곱에 마이너스 3 남다 마이너스 4 여기 나옵니다. 는 요게 인수분해를 하면은 람다 마이너스 4 람다 플러스 1은 제로. 그래서 뭐 이렇게 길게 안 하고 싶으면은 디터미넌트 a 마이너스 람다 i는 제로에서 디터미넌트는 풀어갖고 그다음에 5처럼 마지막에 는 제로. 그러므로 아이겐 밸류는 람다 1은 이거, 람다 2는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뭐 좌우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아이겐 벡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람다 1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 여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내면은 3, 2, 마이너스 1하면 2하고 여기다가 K1, K2는 0, 0 이런 경우가 되겠죠. 여기 어디서 나온가 하면은 우리가 A 마이너스 람다 i의 K는 0벡터 여기다가 적용시킨 겁니다. 앞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했었잖아요. 그죠? A 마이너스 람다의 K는 식 3에서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K가 0 아닌 해를 가지려면은 바로 앞에 있는 이 부분의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 된다 하는 데서 특성 방정식을 구하고 그 특성 방정식 해가 람다1 만나 2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람다 1을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실질적으로 대입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돼 갖고 여기서부터 실제로 풀면은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식입니다. 한식, 그죠? 첫 번째 식도 3으로 나누면 K1 플러스 K2는 0. 두 번째 식도 2로 나누면 K1 플러스 K2는 0. 즉, 식 두 개의 식이 아니고 한 개의 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식입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K1을 1로 잡으면은 K2는 마이너스 1. K1을 마이너스 1로 잡으면 K2는 1. 뭐 어느 쪽으로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제일 간단한 형태로가 K1을 1, K2는 마이너스 1로 잡았고요. 남대코로 4를 집어넣게 되면은 4를 집어넣으면 뭐 됩니까? 마이너스 2, 3, 2, 4를 집으면 마이너스 3에다가 K1, K2 했는 것이 0, 0이 되려면은 이거를 다시 전개시켜 풀면은 처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얘도 가만히 보세요. 결국 한식이네, 그죠? 그래서 이거는 K1을 3을 잡으면 K2는 2를 잡으면 제일 간단한 형태가 됩니다. 그 아니면 뭐 K1을 1로 잡게 되면은 K2는 어딘가 3분의 2처럼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오니까는 이런 분수 형태보다는 최대한 간단한 정수 형태로 표현하면 좋겠다 그랬죠. 그래서 아이겐벡터 K1하고 아이겐벡터 K2를 우리가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렇게 된 요 열린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요 K1, K2가 나왔기 때문에 X1은 아까 되면 K1의 K1의 2의 람다1 T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K1에다가 2의 람다1이 마이너스 1T. 그다음 X2는 K2의 그다음에 2의 람다 2T. 이렇게 X1, X2 펀더멘탈 셋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일반해 x는 C1에 x1, C2, x2 해갖고 각각의 C1, C2를 이렇게 붙여줘서 표현을 하면은 일반해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공맞는 방식제로 최종적으로 답을 쓰면은 연립방정식이니까 x는 이렇고 y는 이렇다 하는 거에는 연립해를 구했는 거 아니에요, 그죠? x는 c1의 2m 마이너스 tx 돼요. 요것은 실제로 c1을 닷에 c2를 대입한 다음에 각각의 해당되는 대응되는 그 요소들끼리 더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x는 xy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C1의 2의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C1의 2의 마이너스 t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이게 3C2의 2의 4t, 그 다음에 2C2의 2의 4t처럼 돼갖고, 이거 실질적으로 더하게 되면은 요소끼리 나옵니다. C1의 2의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플러스 3배의 C2의 2의 4t 제곱, 밑에는 마이너스 C1의 2의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배의 C2의 2의 4t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그냥 풀어놓는 형태로 하면은 x는 이렇고 y는 이렇다. 우리 앞에서 이제 연립방정식 푸는 대로 했을 때 답을 이런 식으로 아마 우리가 이제 표현을 했었을 겁니다. 또는 xy가 아니면 x1은 이렇고 x2는 이렇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다음에 뭐 그림은 이게 이거 위상도라고 해놨는데 이 A의 뭐저 해들 트레젝토리 오브 여기 보세요. x하고 y의 이런 t 값에 따라 갖고 궤적들을 이렇게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더라 하는 거. 참고로 이게 이제 뭐 그래프화 시키는 거는 이러지 지금 이런 거 우리가 손으로는 못 구하니까는 애들을 이렇게 구해 보니까 나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지금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한 간단한 예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여기서는 예제 2는 서로 다른 고유값 해갖고 이제 XYZ, 즉 A 계수 행렬 A가 3 곱하기 3 행렬이 되는 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좀 끊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이거 예제 2부터 다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